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편의를 아십니까? 신손입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 토요 경마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5일 서울 경마 12개. 제주 경마가 이제 보전 경주 1개 경주가 추가돼가지고 5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쩔뚝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그리고 취재 기자 김태형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편성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예, 수준 주수도 많고요. 까리뽕사만에 있어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상당히 또 성적들이 굉장히 좋았던 한 주가 아니냐 싶은데 일단 박 의원께서는 이제 1류 경마였죠. 이경주가 주시 승부 경주였는데 베일레도. 베일레도 중심으로 가가지고 43.1배, 44배짜리를 또 주력으로 제를 때려주시고 또 현장 승부에 있던 술 7경주도 그냥 좋았어요. 10.5배짜리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토요 경마도 이제 후반 서울 10경주, 11경주, 12경주 특히 11경주는 13.2배짜리 또 여기 현장 출전하지 않았죠? 주력으로 나와주었고 서울 12경주는 이게 3배짜리 배당이면 아주 황금 배당 아닙니까? 정말 황금 배당이죠. 그렇게 3배 나오면 집 팔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베어킨 트로피가 또 마지막에 3점 정도 3점 딱 똑같은 다이다이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역시 그 경마의 사이즈예요. 베어킨 트로피의 사이즈와 또 빛의 정상의 사이즈가 근데 니콜라가 탔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최강실러랑 사코나 직선에도 딱 붙었는데 아니 명승 아니에요, 진짜? 기승술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다른 것보다 채찍으로 말을 조지는 게 국내 기수들하고는 정말 달라요. 정말 채찍을 저렇게 세게 할 수 있구나 느낌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김태형도 추천하셨죠? 한방. 다이거는 어떻게 선택이 이제 저도 이거 받치기 없는 한 방으로 그냥 미리 승부한다고 공지를 드렸는데 3.0배면 황금 배당이 황금 배당. 잘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배당입니다. 자, 우리 김태훈 기자도 또 상당히 요새 또 초기에 많이 살 올라온 것 같아요. 특히 토요 경마의 3경주가 김태훈 기자 유시 이제 승부 기준인데 10.4배짜리 또 적중을 해주었고 토요일 5경주도 10.2배짜리 또 서울 9경주도 11배짜리 특히 서울 3경주는 본 방송을 통해서 공개되는 승부전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빛났던 게임이 아닌가 싶겠고 또 이어지는 1류 경마도 김태형 기자 승부 경주가 서울 9경주였죠. 한라축제 레이스. 역시 쏘긴 쏘네요. 딱 땡박고 딱 쏘는 게 딱 땡딱 받는 순간 이거는 들어갔다. 배당이 좋게 나왔습니다. 복대복으로 들어갔죠. 복대복으로 임페투스가 들어가지고 김태훈 기자가 승부 경기에서 61배짜리 또 주력으로 적중을 해주었습니다. 상당히 또 좋았던 흐름이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지난주는 1류 경마에서 1경주 서울 있죠. 충마 한 마리를 뒤로 좀 빼고 인기 마리 뒤로 빼고 복대복으로 44.2배짜리 적중해드렸고 그리고 토요 경마도 서울 3경주 10.4배짜리 주력 한 방이었고 또 서울 5경주도 쌍성식도 18.4배 서울 6경주 또 쌍성식 23.2배짜리도 주력권으로 제대로 엮어드렸고요. 또 제주 경마도 지난주 또 토요 제주 2경주에서 제주 신성원의 또 제주 경마 단독 해설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드린 복병 2마리였죠. 도청관 백판마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신호 들어와가지고 79.3배짜리가 복대복으로 나와주었고 또 제주 3경주 17.2배짜리까지 섞어드리면서 지난주 저희 세사랑 거를 이제 동시에 들었던 분들은 아주 좀 푸짐했던
한 주를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도 많은 승부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박 의원께서는 1경주하고 10경주 승부를 보고 계시고 김태형 기자는 5경주하고 12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8경주하고 11경주 한번 노리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올 신마들로 가득 채워진 1경주부터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1경주가 국산 육군의 1000m 올 신마 경주로 나와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이번에 봉화사랑을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갑니다. 4번에 체리파크라든지 9번에 운악 하비오 잡혀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올 신마 경주고 주행검사 때 걸음이나 기록을 봤을 때는 이번만 봉화사랑이 낫습니다. 14조에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신마고 싹스도 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마 완벽한 1위, 뭐 신마란 게 데뷔전 뛰어봐야 아는 거고, 제가 약간 배당을 노리는 마필은 바로 5번마 세라문드, 이 5번마 세라문드가 되겠습니다. 주행검사 때 약간의 순발력, 걸음 자체는 그냥저냥 뭐 확 눈에 띄는 걸음은 아니었지만 취재 내용 자체가 괜찮고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는 5번마 세라문드가 배당 메리트를 감안했을 때는 노릴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남기 의원의 출입니다. 올 7화 레이스인데요. 출전 도수 8도 잠철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정말 혼돈도가 높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일단 충마가 없어요. 이번만 봉화사랑 마필이 주행검사 기록은 가장 좋습니다만 주행검사를 4번 만에 통과했던 그런 마필이고, 더군다나 이 봉화사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스피드가 많이 안 나오는 혈통이기 때문에 그 인기 마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 상당히 의문이 들죠. 따라서 저는 봉화사랑은 세게 보지 않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고, 역시 앞살에 갈 수 있는 스피드한 마필 위주로 해서 저는 이번 경주는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뭐 봉화사랑이 올머리로 잡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주행검사를 이제 3전 4기 4번 만에 통과를 했고, 뭐 그중에서 능력 미달된 게 2번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주행불량, 뭔가 좀 매끄럽지 못한 느낌이에요. 혈통적으로 봤을 때 워낙에 우리나라에 좀 안 어울리는 혈통이에요. 전반적으로 막 그 장거리 혈통이고 힘도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뛰어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데뷔 전부터 능력을 발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마필이죠. 급품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번을 빼고 본다면은 상당히 배당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최고의 올머리입니다. 올머리 마필인 이번에 봉화사랑을 한번 강하게 보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게 의식도라는 박남균의 지천 신마 경주 승부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 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주는 국산 육군의 1200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5번에 싱싱도리하고 이제 7번에 강철시대가 좀 강하게 좀 잡혀있는 편성인데,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렇게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애명적으로 쌩쌩도리하고 강철시대가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두 마필 모두 장담은 못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강철시대도 지난번에 정말 기가 막힌 전개, 편성이 강하지 않았다는 점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 이 쌩쌩도리는 지난번에 압도적인 인기 1위를 기록할 때도 제가 방송에서도 불안 요소를 좀 말씀드렸죠. 그 전 경기에 보면 쉽게 선행을 가서 막판에 덜매가 잡힐 때 걸음의 여력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쌩쌩도리도 생각했던 것만큼 걸음에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편승 때문에 또 팔렸는데 또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저는 10번만 미수재가 데뷔전에서 가능성 있는 걸음을 충분히 보여줬고, 뛰면 뛸수록 걸음은 분명 다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입니다만 저는 10번만 미수재가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태 기자. 일단 저도 5번마 쌩쌩도리와 11번마 강철시대를 강하게 믿을 수는 없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철시대와 직전경주 문세영 기수의 기승술로 이겨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정도 능력이 답니다. 최근 문세영 기수 잘 타고 원래 잘 타고 있는데 이번 주 컨디션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기수의 컨디션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 5번 쌩쌩도리는 직전경주 제 기대보다는 워낙 실망이었습니다. 한 번 더 능력 검증이 필요하다 보여지고, 저도 5번, 11번을 대체할 수 있는 마필로는 데뷔전 한 번 뛴 3번만 성업강철과 10번만 미수재 둘 중에 한 마필이 아니겠느냐. 둘 중에 한 마필이 제가 봐서는 선행 가서 그대로 뺑 돌 수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좀 감안해서 3번이나 10번이나 둘 중에 한 마필을 놓고 공략하는 게 맞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말들 중에서는 액면이 좀 눈에 띄는 마필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인기마가 5번, 11번인데
5번의 생생돌이는 이제 10월 4일처럼 그때 1번 게이트에서 정말 선행을 편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이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또 지난번과 같은 편성에 또 잘못 엮이게 된다면은 이땡 못 가는 순간에는 장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복병은 3번의 승업관돌, 10번의 미수제 2마리 좀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삼경주 국산 유권에 1,300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이제 삼경주는 인기권이 일단은 12분의 금초 또 그러면 골드 챔피언 인기가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건 만만치 않았긴 같습니다. 예, 이건 정말 난타전이죠. 정말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말의 경계, 마필 간의 경계가 정말 없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은 레이스인데 저는 복병은 7번 곤솔이지 않나 싶어요. 최근에 좀 부진해요. 부진한데 곤솔이 여기서 끝날 거 같지는 않고 어느 순간에 이제 살아날 텐데 이번 경주가 편성적인 측면도 그렇고 레이스 흐름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힘을 가지고 있는 곤솔이 니콜라 기수의 기승성과 맞물린다면 뭐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컨디션도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7번 곤솔이 이 편성에서는 가장 재밌지 않나 기대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경주 뭐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임에 분명합니다. 되는 마필들이 많고 그 마필들 간의 능력 격차도 크지 않고 뭐 인기만에 대한 믿음도 좀 떨어지는 그런 경주인데 이번 경주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고배당 마필은 바로 오바마 성파스타. 오바마 성파스타가 되겠습니다. 뭐 기억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바닥권에서 막판에 꾸역꾸역 약간의 추임만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 들어서 스타트 능력이 의외로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스타트를 잘하니까 막판 걸으면 좀 무대긴 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런 걸음인데 최근 두 차례 걸음 그 복귀를 보면은 확실히 스타트가 좋아졌고 이번 경주 전개상 제가 봤을 때는 뭐 9번이나 이런 마필들 앞에 보내주고 두세 번째 안쪽 전개상 찬스를 맞이한 마필이기 때문에 5번마 성파스타가 고배당 노리신 분들한테는 재미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뭐 10분의 프로삭스도 지난번에 금초를 이긴 것이 뭐 나름 자력으로 이기긴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또 금초와의 또 제격돌이라면 좀 빼어갈 일은 없다 말씀드리겠고 근데 인기 말대로 좀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9번, 11번, 9번, 12번의 강세를 보입니다만 그 대체할 수 있는 세력들은 충분히 있다는 점 9번, 10 안고는 가시더라도 법병들을 위주로 주력을 가신다면 더 큰 좀 짭짤한 승부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있거든요. 그 이제 책게 두실 법병들은 5번, 7번, 10번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 사경주 혼합사군의 1000m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 이번 경주는 일단은 3번, 2번 트리플 샤이닝과 3번의 바람의 왕자가 강세를 보이면서 뭐 11번의 미스 코리아, 4번의 황금천하가도 잡혀있는 평승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가장 관심 마필은 3번마 바람의 왕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마필이고 일단 경주 적응도 상당히 빠를 것 같아요. 기본 능력이 출중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 연투도 가능할 정도의 능력 말하는 점에서 바람의 왕자가 선행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또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대변치고는 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청 기자. 일단 1000m 경주인데 저도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바로 3번만 바람의 왕자입니다. 주행 검사 때 약간 밀면서 선행을 갖고 선두권을 갖고 종반 걸음은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마필이고 뭐 취재 내용 자체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은 상당히 좋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1000m 경주 뭐 상대마들이 아주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안쪽에서 유수한 기수 뭐 스타트만 잘 받아준다면은 3번만 바람의 왕자가 상당히 재밌지 않겠냐. 후차권에서는 뭐 2번, 4번, 11번 정도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11번이 이번에도 그냥 아닐까요? 근데 신마들이 또 안쪽에서 갑자기 빵 치고 나가면은 미스코리아 선행 못 나가면 외곽 쪽에서 좀 불안하죠. 선행 못 가면 의미가 없죠. 근데 선행 나간다면은 또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터진다면은 6번의 캐네디언 드림인데 이거 지금 하정훈이, 김동철이, 김도중이, 사무엘, 에스 니콜라면 니콜라 팬이 됐거든요. 이거 하면은 막 확 분위기 달라진 거지 않아 이게. 근데 워낙에 느리죠 이 말이. 그러니까 이제 앞선이 아까 얘기한 이제 미스코리아가 선행을 이제 가려고 나오겠는데 안쪽에서 이제 신마들이랑 이렇게 하면서 페이스가 좀 빨라진다면 그러면 이제 6번마 캐나는 드림이 이제 오를 수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겨울철이기 때문에 주로가 무겁다는 변수까지 있다면 뭐 캐나다 드림도 뭐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지영철 기수가 또 작전을 정치를 주고 있어 작전을 또
초장부터 조직하고 나가봐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뒤에 참고 있어야지. 근데 워낙에 1,400대다가 지금 1,000m 안 내려갔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터지면 6분 같아요. 체크해 주시고 11번에 이제 미스 코리아는 단독 순행 여부에 따라서 입상의 향방이 갈릴 것 같고 그리고 좀 안정적인 말 중에서는 좀 장래에 대한 그 기대치 이렇게 본다면은 3번의 바람의 왕자 충분히 노려봅니다. 자, 오경주 김태형 기자의 추천이고요.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오경주는 1번에 이제 공룡 일본의 공룡과 4번의 창세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가는데 이것도 의외로 조금 변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 의원께서는요? 이게 뭐 1번, 4번이 액면적으로 나와 보이는데 좀 더 전개적인 측면도 그렇고 편성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창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난번 경주는 선행이 아니라 따라가면서도 능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좀 후한 점수를 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편성이 강하지 않았고 막판에 끝걸음의 여력이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는 또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 승부전이나 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창세가 선행은 가긴 가겠지만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 왜냐하면 7번 금대풍이나 외계 14마 친친찬이라는 마필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앞선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뭐 추임박에 전 기회가 오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랑간에가 전 또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10월 달에 입상을 했고 지난번에도 3차를 갖다 댈 때 모습을 보면 역시 최근에 부쩍 기량이 향상됐다는 점을 보일 수가 있고 거기에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했다면 다랑간에게도 충분히 기회는 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긴 다 좋은데 이게 부정이 좀 늘어난 게 좀 마음이 좀 걸리는 대목이에요. 어쨌든 자 어쨌든 김태훈 기자 추천이고 일단 이번 주 오경주는 능력이 괜찮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신의 마들간의 접전력입니다. 뛰었던 내용이나 게이트, 액면상 보면은 4번 선행의 1번 선입 뭐 쉽게 끝날 수도 있는 그렇게 보여지는 경주인데 요마필은 다들 각 마방에서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는 신의 기대 좀 하는데 직전 대비 걸음이 얼마나 늘었느냐 그리고 뭐 걸음이 직전과 비슷하냐 아니면 좀 하향세냐 그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직전 경주보다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고마필 한마필이 있는데 금마필 놓고 들어가는데 저는 인기마들이 충분히 풀어줄 수 있다고도 봅니다. 일본 공룡이나 4번만 창세도 충분히 풀어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복대복 막군까지 복대복 막군을 아예 주력으로 노리는 그런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뭐 일사 이제 뻔하게 이제 능력이 노출될 말보다는 뭐 직전보다 훨씬 더 상당히 살아난 어떤 뭐 그 점을 김태형 기자가 마방 취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 상태까지 확인하고 말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경주 김태형 기자 추천에 기대 좀 해주시고 자 6경주 혼합4군에 1400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이제 6경주는 이 8번의 진명 깃발을 필두로 이제 3번의 그 샵너크죠. 3너크와 5번에 이제 스카이 제왕 이런 쪽 인기 많이 모아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이번 경주도 느낌은 좀 싸한 그런 느낌이에요. 액면적으로 보면 3번 샵너크하고 8번 진명 깃발이 나아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뭐 선뜻 그 손이 안 가는 그런 마필들이라는 게 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저는 이번 경주 눈에 빤한 저배당보다는 좀 고배당을 노리고 간다면 저는 4번 막 큐피드보이가 계속해서 지금 뭐 좀 사연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도 좋고 하는데 의외로 거림에 좀 그 안 나오고 기대치만큼 안 나왔는데 이런 경주에서는 오히려 큐피드보이가 지금 박균영 기수인데 충분히 또 주로가 더 무거울 가능성이 높죠.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한다면 뭐 큐피드보이의 입양 가능성도 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 8번마 진명깃발의 전력이 가장 낫다고 보여지고요. 복병마 중에서는 저는 10번마 와일드킹이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뷔전 1000m만 뛰었던 마필인데 뭐 1400으로 거리가 늘었지만 주행 검사 때 보여준 걸음이나 데뷔전 때 보여준 걸음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 있는 마필입니다. 늘어난 1400 거리가 변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복병 중에서는 10번마 와일드킹이 가장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진명깃발은 좀 모르겠는데 이 3번의 샵너크는 제가 10월 3일 날부터 이게 그 광복 70년에 있었죠. 굉장히 센 경주인데
그때 마지막에 탄력이 날라오는 모습을 보고 저런 다음에 무조건 들어오겠다 그 느낌이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바로 이제 다음 경기였던 11월 8일 레디칸 레이스에서 일승 되어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력에 의한 추입이기 때문에 저는 뭐 3번의 샵노크를 충마로 말씀드리고 싶겠고 이 후착 중에서는 이제 역시 8번의 진명깃발은 뭔가 좀 다운 느낌. 특히 좀 안쪽에 좀 빠른 말들이 있거든요. 2번, 5번 이런 말들 좀 전개 이상으로는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대안으로 생각되는 복병한 4번, 10번 두 마리 좀 짚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 국산사관에 1400 레이서가 되어 있고 이번 경주는 뭐 7번에 강인회하고 8번에 카페블루 두 마리가 좀 많이 좀 잡혀 있는데 이것도 만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뭐 기본마 편성이죠. 뭐 강인회나 카페블루란 마필도 믿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아니고 또요 뭐 번개 파워, 퍼펙트 비카, 볼폰의 스윙 나름대로 앞선도 조금 지저분한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레이스에서는 전 3번 로이카가 충분히 추입을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뭐 강변상에서 3차까지 올라왔는데 어쨌든 로이카도 뭐 이런 레이스는 정말 잘 어울리는 마필이죠. 지난번 3차 했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차피 1400이라는 경주 거리도 그렇고 로이카의 추입이 뭐 충분히 먹힐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이번 주 7경주는 상당히 입상 가능만 많은 혼전 경주입니다.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2번마 번개파워입니다. 직전 경주도 이 번개파워랑 같이 출전했던 강인회 이 두 마필을 삼복 순시에 축으로 놓고 했다가 좀 아쉬웠는데 이 번개파워란 마필은 주로의 영향 그리고 경주 전개 영향을 분명 받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또다시 단독 선행이 가능하고 주로도 지금 계속 내린 눈으로 이래가지고 불량주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마 번개파워 한 번 더 올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을 놓고 후차권도 좀 엄한 마필 들을 수 있는데 공백기가 있지만 상태는 괜찮다고 하는 4번마 퍼펙트리카 2번, 4번 막권을 위주로 좀 공략하는 게 재밌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 휴양 마필인데 상태 괜찮을까요? 상태는 괜찮다고 합니다. 과거에 또 가닥을 놓고 보면은 뭐 여기서 빠질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공백이라는 게 좀 그렇고 문세영 기술을 기생했다는 자체를 보면 나름대로 뭐 컨디션 자체적인 측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퍼펙트 비카가 원래 이제 각질로 보면 좀 선입도 물론 됩니다만 선행이라고 봐야죠. 근데 안쪽에 퍼펙트 번개 파워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리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7번의 강인회를 지난번 1번 게이트에서 그 전기를 하고 못 들어오는 걸 보면 세다란 느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때 늦발했어요 그때. 늦바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미래가 무리를 한 거죠. 또 가갖고 늦발키가 있어가지고 카페블루도 좀 짧은 느낌이 없잖아 있나 뭐 그런 느낌 내려고 있는데 일단 강인회도 사실 좀 짧은 느낌이 있죠. 지난 10월달에 뭐 1400에서 입상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길게 나오는 마필 1400에서도 기복을 보이시는 마필이에요. 뭐 일본의 르키스타 같은 마필에게 오히려 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있는데 일단 7, 8의 인기만 팔립니다만 의외로 복병들 안쪽에서 우글우글대고 있다. 1번, 2번, 3번, 4번 특히 2번, 3번 두 마리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느낌이 있습니다. 자, 8경주 혼합상군의 1200으로 전개되는 신승훈의 오늘 첫 번째 승부경주 서울경마 나와 있고요. 여기 상당히 재밌어요. 지금 단거리 1200이기 때문에 변수가 되는 게임인데 4번에 아틀라스2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근데 뭐 제가 보는 것들은 강추는 없는 게임이에요. 자, 4번 중심으로 뭐 1번에 골드호라, 3번에 삼정 인디언, 또 10번에 콩코드 모먼트 좀 이런 말들이 좀 팔리는 국면인데요. 자, 박영께서는요?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역시 앞선이 좀 지저분한 그런 에이스죠. 뭐 그 점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에이스고 저는 어쨌든 4번 아틀라스2는 충분히 인정하고 갑니다. 비록 부담 중량이 2.5가 늘어나지만 경주거리가 1200이라는 점에서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틀라스2는 또 거리적인 문제가 좀 있는 마필이에요. 1800도 따라서 1200으로 내려온 조건이라면 57대 부담 중량도 뭐 하등의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10번만 콩코드 모멘트와 12만 티스탑이 선행마 앞선에서 무너지는 순간에는 정말 그림처럼 날아올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10번마 콩코드 모멘트와 12번 시타 요 두 마필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제 8경주는 축은 없는 경주입니다. 뭐 4번마 아틀라스2가 선입권 전개 좀 나아 보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개 자체 안 나옵니다. 상당히 좀 어렵다 보여지고 저도 12번마 티즈탑이 승문전이지만 직전 경주 보여준 걸음은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막판에 배당판에 바람이 부는데 좀 심할 정도로 부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걸음 자체 보니까 둘만했습니다. 완벽한 낙승이었고요. 걸음 자체가 분명 확 늘어났다 보여지기 때문에 12번마 티스타 상당히 재밌고, 만약에 초고배당이 나온다면은 저는 2번마 빅브라디스타, 2번마 빅브라디스타 되겠습니다. 항상 끈끈한 걸음 보여주고 있고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데, 안쪽에서 초반 자리 잡기만 잘 한다면은 분명 근성이 있는 마필이라서 터진다면은 2번마 빅브라디스타까지도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성이 필요 없던데요. 근성 좀 있어요, 그것도. 이 3착 4착을만 한 그런 마필이라서, 예. 8월 29일 날 또 거의 뭐 고쳐지긴 했는데, 자, 이 화가는 4번에 아틀라스트가 이제 선행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워낙에 빠른 말들이 많아요. 엄청 많죠. 3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빠르게 있기 때문에 초반에 밀려버리면은 쪽이 또 좀 이상한 구도로 나올 수 있겠고, 저는 그래서 충만한 좀 다른 복병을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뭐 큰 배당 나온다면 솔직히 14번에 미스터 평촌도 이게 뭐 최근에 휴양하고 나와가지고 별다른 메리트를 못 해서 그렇지, 과거에 미스터 평촌이 뭐 데뷔전 때 그냥 보면 완전 압도했던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시무시합니다. 들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인기만 승부할 필요 없고요. 자, 제 개인적으로 완벽한 이번 경주 타이밍 있는 복근 하나 필을 놓고 뭐 복대부터 가능하겠고 어쨌든 시원하게 배당 승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훈의 배당 승부 8경주 좀 체크해 주시고, 9경주는 국산 5군에 1700으로 나와있는 핸디캡 게임입니다. 이번 경주는 자, 5번에 태양제국, 9번에 금순위 금지와 5번에 태양제국 두 마리가 지금 강세를 보고 있는 국면인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뭐 전반편 모두 지난번 1700에서 입상을 했던 그런 마필이죠. 편성도 강하지 않다 보니까 팔리고 있는데, 금순위 검지하고 태양제국은 거리적인 부분은 좀 분명 문제는 좀 있어요. 따라서 기복을 보일 수 있는 여지를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7번마 JS1 같은 경우도 오히려 늘어난 경주거리가 좀 유리한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 못하는 마필이고, 승훈이를 갖는 11번 벨리스텀도 이 1300에서 우승을 거머쥐고 1700으로 경주거리 그렇게 늘렸는데, 늘리는 경주거리가 더 유리해요. 따라서 뭐 한 타임 쉬어가려고 1700이 나온 게 아니고 1700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1700이 나왔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도 뭐 벨리스톰도 경쟁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이거 지난번 휴양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팔렸던데요. 네. 응? 그때 제 취재는 말이 안 좋다 했습니다. 근데 인기 1위로 팔렸어요. 핀 거네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좋았는데 기본 사이즈가 세가지고 될 수 있다라고 한 게 아닌가. 기본 사이즈는 여기서 센 말이 들리가 있나? 아, 그래요? 제가 보기 어떤 것 같아요? 그렇고,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는 9번마 금순위 엄지가 어떻게 됐든 정계나 여건상 가장 유리하다 보여집니다. 선행을 가든 선입을 가든 1700m에서 가장 유리한 상황이고, 후차권이 약간 난전입니다. 5번 태양제국, 뭐 7번 JS1, 10번마 황금별, 11번 벨리스톰, 이 정도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배당이 좀 나와준다면 10번마 황금별도 발주가 좀 불안하긴 하지만 10월 10일 경주 정도의 경주력, 항상 추임력을 보여주는 마필이라서 당일 주로 여하에 따라서 10번마 황금별까지도 후착도 좀 가능권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9번에 금순위 금지, 뭐 지난번에 뭐 어쨌든 경주중에 최선입니다. 네, 최선이고, 5번에 태양제국도 마찬가지고, 대항마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7번, 뭐 10번, 11번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1번의 벨리스톰은 정말 좀 사연 있는 말이기 때문에 또 1700도 낫죠. 더 낫죠. 네. 뭐 활동 자체도 거리가 길게 나오는, 이게 또 커피로얄 자마들이 참 잘 떼요. 그렇죠. 힘이 좋죠. 스피드는 안 나오는데 힘이 좋기 때문에 거리가 늘면 늘수록 뭐 더 잘 뛰죠. 그래서 11번 벨리스톰 그리고 10번의 황금별 두 마리 체크를 좀 부탁드리면서, 자, 10경주 오늘 방랑위원회 두 번째 추천입니다. 국산 3군에 1800으로 나와 있고, 이번에 10경주는 이게 난전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액면은 9번의 호세킹 중심으로 팔립니다. 9번 호세킹 중심으로 8번의 썬업, 뭐 1번의 진격의 여왕, 뭐 10번의 유지경선 골고루 좀 잡혀 있거든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축은 없는 경주로 보겠습니다. 기본 마필 능력은 9번마 호세킹이 저는 세다 보는데, 끈한 악벽, 발주 악벽에 있는 마필의 거리가 1800으로 늘었다, 코너가 4개로 늘었다라는 거는 분명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8번마 선업도 제가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릴 때 1800원 힘들다. 발발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1800원 안 된다고 꺾어드렸는데 인기마다 불안 요소가 있고요. 복대복 막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터질 수 있는 흐름인데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맛벨 터진다면은 이번 경주 2번마 스팅캠프 2번마 스팅캠프가 가능합니다. 요 마필도 예전 사이즈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선행도 같고 추입도 했고 기본 사이즈가 있었던 마필인데 최근 완전히 맛이 갔다가 직전 경주 의외로 많이 팔렸습니다. 의외로 상당히 팔렸고 걸음 자체는 팔린 거 비해서 조금 그랬지만 그래도 마지막 끝걸음이 좀 좋았다. 마필의 변화가 보였다는 점, 배당판에서 변화가 보였고 거기에 따른 실전에서 변화가 약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스팅캠프가 지금부터는 좀 노려야 될 가치가 있는 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균의 추입니다. 이번 경기는 정말 큰 배당,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인기 마피는 호세킹, 썬업, 우리 김태훈 기자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불안 요소가 많은 마필이죠. 호세킹은 지난번 1400에서도 제가 좀 불안 요소를 방송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1800이라면 역시 못 믿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편성은 맞습니다만 경주 거리가 큰 변수 작용하는 그런 레이스고 따라서 최근에 액면은 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비인기 마필인데 컨디션의 변화 그렇고 또 1800이라는 경주 거리도 그렇고 정말 그 마필 모처럼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그 마필 중심으로 해서 복대복 막공을 역시 주력 막공으로 노려가는 추천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8번의 섭도 지난번에 좀 거리가 늘어나서 그런지 연배를 못 치던데요. 썬업도 단거리 마필이에요. 그래서 1800이 불안하죠. 이 1000m 레이스는 정말 연타를 달렸습니다만은 그렇죠. 좀 그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자, 했더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구별 호세킹도 이게 늑발에서 올라오는 마필이라서 지난번에 늑발이 올라오면서 힘이 다 힘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 단거리 지난번은 말이니까. 호세킹이랑 늑바드는 그 정도 늑바드 아니었어요. 거의. 근데 기대보다는 걸음이야. 부딪히는데 진짜 보니까 그럼 자체가 이번에 비록 부정이 좀 빠지긴 했으나 또 거리가 늘어났다는 것이 마필형이 결코 유리할 수가 없어요. 이번 경주는 인기마가 완전히 몰락되면서 배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 노리고 들어가는 박남균의 추천 기대해 주시고 자 11경주 혼합 1군에 1800으로 전개되는 신승훈의 승부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1경주 1800 요게 지금 뭐 1군 경주인데 지금 11군의 선봉이 그래도 많이 잡혀 있거든요. 11군의 선봉이 지금 승군 첫 도전 물론 승 첫 도전이다 보니까 부담 중량에 대한 메리트는 상당히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1군 무대 이게 근데 1군의 약한 편성이 결코 아니거든요. 저는 선봉을 믿고 가느냐 못 믿고 가느냐 여기서 일단은 승부를 또 갈린다는 말씀드리겠고 무조건 이번 경주에서는 중배당 이상의 메리트를 노리고 들어가는 신손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박 의원께서는요. 정말 혼전도 높은 레이스예요. 일단 뭐 저는 선봉을 일단은 빼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뭐 최근 분위기는 가장 좋습니다만 아무래도 승문제라는 부담을 안고 있고 제가 좀 몇 번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선봉이라는 마필이 장거리 혈통이 아닙니다. 1800이라는 경주거리도 기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편성 때문에 그동안 이제 뭐 1800에서 입상을 해냈지만 1군의 이 편성에서의 1800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액면적으로 보면 부담 중량이 4kg 빠져서 50이 혹할 수 있습니다만 9월 13일 경주를 보시면 52kg를 달고 새벽센터라는 마필에게 발별된 마필이에요. 따라서 선봉은 제가 볼 때 너무 거품이 좀 심하지 않나 보여지고 일단 저는 이번 분위기가 최근에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컨디션이 좀 많이 살아난 그런 마필이고 사이즈는 되는 마필이죠. 1800이라는 점에서는 일단 분위기가 가장 관심이 가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만만한 경주는 절대 아닙니다. 11번마 선봉이 승분전이지만 최근 보여준 걸음은 거의 낙승이었습니다. 저는 선봉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끌지 모르겠는데 배당 메리트가 아주 나쁘지만 않다면은 배팅권에서 뺄 일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기본적인 사이즈상 본다면은 4번마 다이샨이 그래도 가장 낫지 않나. 직전 경주는 기대보다는 실망이었습니다. 2300이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실망이었는데 이번 경주 다시 1800으로 거리가 줄였고요. 김혜성 기수 잘 타는 기수고 정계도 이번 경주가 선행마가 없는 편성인데 7번, 12번은 고래주가 안쪽에 딱 최적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4번마 다이샨이 재밌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혹시 2300보다는 좀 2000m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와야 좀 사이즈가 나오지 않겠냐 싶고 어쨌든 뭐 최근에 이제 국사 혼합의 1군 말들이 뭐 아주 압도적인 기량을
못 보여주는 관계로 좀 11번의 선봉의 인기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근데 선봉은 뭐 사이즈상으로 이번 라운드에서는 좀 한 수는 밀릴 수 있는 그런 국민이다. 이 지금 전부 다 있는 말들이 정말 벽전 노장 말들 아닙니까? 아, 이거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핸디캡인데 핸디캡 아니야? 내가 보니까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거의 뭐 동타에 동일한 부중이라 해도 관여 안 할 정도의 레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의 7말들에게 저는 당연히 포커스를 실어주면서 여기에도 우리가 또 빛나는 또 주력 한 방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신승훈 경마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경주 중배당 주력 한 방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신승훈의 승부 제 11경주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 11경주 김태형 기자가 노리는 게임이네요. 혼합이군의 1400으로 나와 있고요. 자, 액면은 이번 경주 5번에 금탄, 1번에 선샷 두 마리가 좀 잡혀 있고, 2번에만 샤이닝 크라운, 8번에 스페이스건 골고루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난전입니다. 네, 만만치 않아요. 일단 뭐 1400이라는 경주거리도 좀 변수가 역시 되죠. 물론 검탄이라는 마필이 1400에서는 뭐 강점이 있는 마필은 맞습니다만, 뭐 최근에 이제 고배당도 이제 터트리면서 연속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뭐 의외로 따라가지 못하면서 뭐 시종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검탄도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고, 션샷도 안쪽에서 뭐 기술적인 선행이 가능합니다만 역시 1400이라는 경주거리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이 잡아서 좀 불안해요. 따라서 저는 9번마 강호시대가 3.5의 감량은 정말 크다고 봅니다. 모처럼 53kg의 로엔디고 뭐 평생 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조례 찬스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그건 또 그렇지만 직진의 정반 취입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날라왔죠.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능력이 좀 센 마필들 간의 접전경주고요. 1400이라는 거리도 변수가 되고 좀 1400 강점 있는 마필도 많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 뭐 계속해서 더 뛸 수 있는 성장세 마필들인데, 직전 대비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현재 컨디션이 어떻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알아본 모든 내용이 괜찮은 마필이 의외로 좀 배당 메리트가 괜찮습니다. 고마필 놓고 뭐 후차권 한두 방보다는 후차권 좀 넓게, 배당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후차권은 한 3방까지 좀 넓게 가져가서 중배당 이상을 의식적으로 노리는 그런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션샷도 지난번에 선행 나가서 대마신으로 깨지면서 2당을 간신히 지켜냈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겠고요. 또 5번의 금탄도 지난번에 또 역시 좀 전력을 다해서, 그때 뭐 전기를 보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세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기말들이 굉장히 또 불안한 구석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자, 김태형 기자도 인기말 승부가 아니라 상당히 또 복병 위주로 또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얘기 가지고 잠시 후 또 신승훈의 제주 경마 많은 청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손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5일 토요일에 전개되는 제주 교차 레이스, 제주반 레이스, 800m 레이스 일단 준비되어 있고, 자, 오늘은 제주가 평상시보다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전 경주 한 경주가 이제 시행되면서, 자, 1경주를 필두로 3경주, 4경주, 5경주, 6경주 총 5개 레이스인데, 이제 월초 편성답게 좀 만만치가 않은 에이스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식복병 말들이 몇 두가 또 매경주 나오기 때문에 또 상당히 또 재미있는 승부가 기대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바로 시작할게요. 1경주 보시죠. 1경주는 제주마 역시 800m짜리 레이스가 지금 전개되어 있고, 아마 4번의 1급수 중심으로 배당 들어갈 겁니다. 4번의 1급수 중심으로 뭐 인기 막권이 2번의 대단원, 6번의 안개빛 이런 말들이 패를 텐데, 근데 1급수가 좀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죠. 요거는 뭐 지난번에 400m 경주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800m 경주가 주된 전공이라고 봐야 되죠, 전공. 어쨌든 안개빛도 900m보다는 800m 레이스에서 능력이 더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뭐 4번, 6번, 2번 이렇게 팔리는데, 노릴 복병은 저는 뭐 10번의 산도롱이다. 뭐 8번, 10번 두 마리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산도롱이 지난번 경주에서도 최외곽 10번 게이트에서 아주 뭐 전광 스커와 같이
앞선을 주대에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공산이 크다. 충무 안쪽에 지금 3번의 금오름, 4번의 일곱수도 물론 선두력이 가능합니다만 완벽한 선행이라고 보기에는 선입에 가까운 말이기 때문에 산드롱, 이덕형 기수가 직전과 마찬가지로 게이트되고 동시에 바로 선행으로 치고 나가버린다면은 저는 굉장히 재밌다. 복병마 한 마리는 단독 선행, 기습 선행, 외곽에서 안쪽으로 착 파고만 들어간다면은 아주 정말 깔끔한 에이스 장면이지 않겠냐. 10번의 산드롱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3경주는 한라마 4등급 레이스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인기 순위는 아마 8번의 중천금과 9번의 해양보배가 강세를 보이면서 뭐 1번의 고수 뭐 이런 쪽에 지금 인기가 모아지고 올 텐데, 이거는 좀 축이 있다고는 보기가 힘들어요. 뭐 8번의 중천금도 최근에 복귀전에서 정말 전력 승부를 다해주고 있는 김종성 기수의 안장이 좀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는 좀 잡히고 팔릴 것 같은데, 노일말들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일단은 7번의 태극전사, 그리고 6번의 돌아온 전설. 특히 6번의 돌아온 전설은 지난번 경주가 저는 최근에 이 봐왔던 돌아온 전설의 레이스 중에서 지난번 경주가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요. 의외로 그 악조건에서 전개했는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6번의 돌아온 전설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느낌이 있고, 또 한 대 복대는 7번의 태극전사가 되겠는데, 솔직히 태극전사는 무조건 승부가 걸리면 선입권으로 나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지난 9월달 이후로 흠이 바닥만 다지다가 지난번 11월 21일 날 처음으로 이 마필 특유의 초반에 한번, 그때도 게이트도 안 좋았어요. 9번에서 앞선을 좀 치고 나가는데, 이거는 말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배당이 터진다면 7번의 태극전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1번, 8번, 9번, 8번, 9번 1번 순으로 배당은 인기는 잡혀있겠으나 복병과 두 마리는 6번 돌아온 전설, 7번의 태극전사 두 마리 좀 체크해 주시고, 자, 제주교차 4경주는 역시 제주마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 경주는 아마 6번의 힘찬 기운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갈 겁니다. 6번 중심으로 뭐 1번의 정승으로, 2번의 야인시대, 또는 8번의 영도자, 10번의 남수문의 이르기까지. 6번은 지난번 경주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또 그림이 많이 좋았던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안고는 가시더라도 후차가 완전히 오리무중이 아니겠느냐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일단은 복병 중에서는 두 마리의 복병이 있는데, 3번의 리키파워와 그리고 5번의 마인드입니다. 3번을 빠야 되는 이유는 이번 경기에서 단독 선행이죠. 이 말은 최근에 선행을 못 갔습니다. 니마필은 원래 선행이기 때문에 단독 선행 치고 나가는 순간에는 버티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의 리키파워하고 또 5번의 마인드도 최근 경주에서 좀 자리 실패도 아쉬움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뭐 지난 11월 13일 날 별로 안 좋은 조건입니다만 그때 뭐 백롱여지의 지상낙원 정승으로 리키파워 뭐 가요왕비까지 다 이겼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건 뺄 수가 없어요. 기복은 있으나 마인드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는 갖춰진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배당권 공략 가능한 마필은 5번의 마인드 그리고 3번의 리키파워 두 마리는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토요 제주 5경주는 제주마 1110m짜리 레이스 펜싱입니다. 이번 경주가 난전이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지금 4번의 아랑조아 중심으로 지금 인기도 순위는 5번의 한라영산, 9번의 원당봉 이런 말이 팔리고 있는데, 원당봉은 지난번에 최고 인기로 지금 잡혔다가 무너졌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담 중량은 좀 핸디는 좀 빠져줬습니다만 지난번에 그런 징계를 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실망을 안겼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이 한계치가 더한 게 아닌가 느낌도 있고요. 또 그래서 4번, 5번 중심으로 팔렸는데 4번에 팔리는 이유는 이번 라운드에서는 뭐 걸조는 승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랑조아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단독 쓰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인기마다 많이 잡혀 있는 겁니다. 참고 열심히 해서. 그래서 4번, 5번이 많이 좀 잡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무시할 수 있는 복병들이 많습니다. 2번에 극찬사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무궁무진 또는 8번에 불빛 축제. 다른 말들보다는 거의 뭐 이게 안 잡혀 있거나 백판에 가까운, 특히 뭐 3번의 무궁무진은 백판 마필인데 아마 제2의 도청관일 수도 있습니다. 무궁무진은 완전히 깡바닥 취입이에요. 그래서 아마 당일에 제주도에 주로가 좀 봐야 되는데 다쪽에 무거운 주로 조건이라면은 3번의 무궁무진이 날라올 중에 왜냐면 지난 그 9월달 레이스를 보시면 그때 특별 경주에서도 마지막 탄력은 아주 좋았거든요. 3번의 무궁무진하고 2번의 극찬사는 직전은 좀 아쉬움이 남았죠. 당시 그 8번 게이트에서 전개 상황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번에 안쪽이기 때문에 직진보다는 그림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8번의 불빛 축제도 지난번 경주에서 흠이 외곽도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청관하고 영상 신호가 들어와가지고 배당이 터진 레이스 아닙니까? 본 방송을 통해서 폭풍 같은 말을 찍어댔던 바로 그런 게임이죠. 그 게임에서 불빛 축제는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가 더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인기 순위는 뭐 4번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숨어있는 복병 3마리는 2번, 3번, 8번은 좀 체크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 그 제주교차 6경주는 한라마 1등급 어뢰 편선인데 이번 경주는 인기마 게임으로 끝날 공산이 커요. 지금 4번의 새벽 햇살과 5번의 댄싱퀸, 7번의 승불신동 3마리가 강세를 보이면서 뭐 8번의 대견한 이런 정도 이렇게 지금 인기도로 그 인기순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최근 페이스에서 이 정도 편성이라면 새벽 햇살을 뺄 이유가 없다. 최근에 가장 또 그 강한 편성에서 뛰어왔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추정부로 따돌려냈고 그리고 10월달에 만리향 레이스에서 선행으로 돌았던 만큼 4번의 새벽 햇살 또는 뭐 이건 안고는 가셔야 돼요. 그리고 5번의 댄싱퀸도 지난 10월 10일날 진치에게 역습 허용했습니다만 선행권 승부를 정말 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4번, 5번, 7번 이 3마리 싸움으로 봐도 별 하자는 없습니다. 단지 이번 경주에 좀 의외의 변수가 발생한다면은 저는 휴양마필인 3번의 소양호를 보는데 소양호가 그래도 출전할 중에서는 게이트 때가 가장 빨라요. 어쩌면 이 3번의 소양호 때문에 다른 선행말들을 레이스가 말릴 수가 있는데 어떤 단독 선행으로 휴양마필입니다만 단독 선행으로 한번 과감하게 딱 치고 나가고 다른 말들이 옆에서 견제가 안 붙는다면은 이거는 또 모르는 거죠. 터지면 3번이에요. 그러나 휴양하고 첫 출전이 1600이기 때문에 세게는 보지 마시고 받치는 선상으로까지만 얘기를 해드리겠고 주력은 역시 4번, 5번, 7번 3마리 3파 각축이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크게 어려운 경주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것으로서 제주 키포인트 정리해드렸고 팬 여러분 현장에서 더 좋은 승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